다들 외모에서 연륜이 느껴져서 과잠을 같이 입고 다니면 학생 느낌보다는. 안녕하세요, 삽질러입니다. 제가 대학원 생활을 할 때 주변에서 직장인 대학원생의 생활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요. 직장인 대학원생은 그냥 대충 출석만 해도 쉽게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저도 입학 전에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직장인이라고 봐주는 거 없이 과제, 팀플, 저널 논문 슈팅,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등 할 거 다 합니다. 사실 MT도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현실적인 직장인 대학원생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세분화해서 평일,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방학으로 나눠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회사를 다니며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지 않는 걸 추천. 제가 졸업한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2년 내에 45학점을 이수해야 했는데요. 이게 계절학기를 한번 듣지 않으면 학점을 다 채울 수가 없어서 무조건 5학기를 해야 졸업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수해야 하는 학점만 놓고 보면 대학교에 비해 수강해야 하는 학점이 좀 적은데요. 대신 직장인 대학원생이니만큼 본업인 직장 생활을 병행한다는 것만으로도 훨씬 빡셉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남는 시간에 수업 듣고 케이스 스터디하고 과제하고 논문 쓰고 시험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진짜 시간을 초 단위로 써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2003년 기준으로 평일 수업은 7시부터 10시까지 비대면으로, 주말 수업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대전 본원에서 대면으로 진행하는 게 원칙인데요. 원래 평일과 주말을 구분하지 않고 대면 수업을 하는 게 기본이었는데 코비드-19을 기점으로 수업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바뀌었다가 차츰 완화되면서 평일엔 비대면, 주말엔 대면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우선 평일은 정신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회사와 집의 거리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6시에 칼퇴를 해도 이동시간의 문제로 식사를 제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는 날이 많아지는데요. 수업 전에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회사 사무실에 남아서 수업을 듣는 겁니다. 근데 퇴근 후에 사무실에 혼자 남아있고 싶지도 않고 행여나 사무실에 남아서 수업 듣는 게 다른 직원들 눈에라도 띄면 삽질러님 업무 끝나고 남아서 회사에서 대학원 수업 들으시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중에는 삽질러 새끼 업무 시간에 일도 안 하고 대학원 논문 쓰다가 딴 회사 간다던데? 이런 루머가 생성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수업 듣는 건 어떻게든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집에 와서 수업을 들으려고 했고 시간이 애매하면 근처 스터디 카페 같은 곳에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다만 퇴근 시간이나 퇴근 장소가 늘 일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땐 차 안에서 수업을 듣기도 하고 길 가면서 수업을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직장인 대학원의 삶이 대학원생보다 힘든 이유는 이런 극악의 스케줄도 있겠지만 피지컬도 한몫하는데요. 20대 때는 몇 끼 굶으면서 밤샘 과제를 해도 그럭저럭 버텼는데 이제는 한 끼만 굶어도 손이 벌벌벌 떨리고 밤 한 번 새면 일주일은 골골거리는 몸이 되어버려서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기가 참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특히 굶으면서 수업 듣는 게 너무 힘들어서 비대면 수업할 때는 카메라 아래에서 몰래 만두를 먹으면서 수업을 들었고요. 좀 더 힘들고 지친 날에는 텀블러에 맥주를 담아서 몰래 마시면서 수업을 듣기도 했습니다. 진짜 맥주 없었으면 수업 못 들었어요.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웃고 넘길 수 있는데 야근, 출장이 겹치는 날에는 내가 얼마나 성격이 나쁜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저는 수많은 출장지 중에 하필 미국으로 출장을 갔었는데요. 시차가 12시간 가까이 나다 보니 새벽에 일어나서 수업을 듣고 바로 출근하거나 일과를 마치고 바로 9시간 수업을 쭉 들은 적도 있었는데 이때는 아예 밤을 새야 했어서 수업을 다 마치고 나면 새벽 4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럼 딱 2시간 자고 나서 출근하는 정말 아이돌 같은 스케줄을 소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미국 출장 가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사는 것 같고 왠지 폼이 좀 나죠? 네가 해보세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주말에는 대전까지 내려가서 대면 수업을 들어야 했는데요. 저는 서울에서 대전으로 통학을 했기 때문에 9시 수업을 들으려면 새벽 5시 40분에는 일어나야 했습니다. 대충 씻고 바람막이 대충 걸쳐있고 엄청 이른 시간에 지하철을 타면 사람도 별로 없고 자리도 넉넉해서 참 편하긴 한데 이런 걸로 좋아하는 게 맞나 싶긴 했습니다. 이게 진짜 스톡홀름 증후군이 아닌가 싶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리면 기차를 타고 대전역까지 가는데 보통 이동하는 동안에는 기차에서 과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역부터 학교까지는 별다른 교통수단이 없어서 택시를 타야 했기에 같은 시간에 기차 타는 멤버끼리 카풀하듯이 같이 모여서 택시를 타고 왔었습니다. 그렇게 눈뜬 지 장장 3시간이 지나면 학교에 도착하게 되는데 사실 오자마자 집 가고 싶습니다. 학교에 도착하고 나서의 스케줄은 대학교 때랑 비슷합니다. 수업은 발표 수업의 비중이 높은데 서로 어느 정도 좋게 지내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발표 후에 수강생의 적극적인 질문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사회화된 직장인이라 서로 발표 하나를 위해 얼마나 지쳐있는지 알거든요. 하지만 교수님께서 수강생 중 특정 인물을 지목해서 질문을 하라고 하시면 그때부터는 직장인의 짬바가 나옵니다. 질문을 들어보면 질문자가 얼마나 내용을 이해했는지 알 수 있는데 이해한 내용을 기반으로
본인의 직장 경험이 어우러진 질문을 던지게 되면 자동으로 샤라웃이 나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반박시 네 말이 다 맞는 걸로 하고 싶었지만 잘 곱씹어보면 질문의 수준이 높다 보니 스스로 자극받기도 하고 질문을 통해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큰 요소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수업 듣고 나서 학식 먹고 공강 때는 도서관에 가거나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동기들끼리 모여서 본인이 종사하는 산업 이슈에 대해서 최근 이슈에 대해 토론을 하거나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건 어차피 회사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주로 잡담을 많이 나눕니다. 이거라도 안 하면 정신건강이 혼미해지거든요. 직장인 대학원생의 캠퍼스 라이프는 대학생 때로 돌아간 것과 좀 비슷한 느낌이었는데요. 다만 차이점이 좀 있다면 이런 캠퍼스 라이프를 주말에만 누릴 수 있다는 점과 다들 외모에서 연륜이 느껴져서 과잠을 같이 입고 다니면 학생 느낌보다는 직장인 과학 캠프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수업을 다 듣고 저녁에는 동기들과 함께 하이드록실 그룹에 카본이 결합된 유기화합물을 테스팅하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보통 밤 12시 정도 됐는데요. 그럼 주말은 일요일 하루 딱 남게 됩니다. 자,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일요일입니다. 회사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는 자유의 날인데요. 집에서 아무 생각 없이 누워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지만 진짜 소중한 단 하루의 자유시간이라 안 나가자니 좀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교회로 샥 드라이브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뷰가 좋은 카페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딱 시켜놓고 달달한 디저트 옆에 하나 놓고 탁 과제를 시작했습니다. 평일이랑 토요일에 수업 들었는데 과제도 해야죠. 휴식 따윈 없습니다. 대학원 입학 전에는 와, 토요일까지 수업 들으니까 일요일 하루만 쉬네, 개빡세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름 마음의 준비도 굳게 하고 각오를 다졌는데요. 현실은 생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일요일엔 과제를 해야 한다는 걸 간과했더라고요. 빡센 정도가 아니라 진짜 개빡셌습니다. 대학원 다니기 전에는 저는 카페 갈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30대 아재답게 평소에 제육, 돈가스, 순댓국만 주구장창 먹으러 다녔고 커피는 믹스커피 마시면 되지 뭘 카페까지 가서 마시냐는 주의였어서 저한테 카페는 소개팅 나가서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었을 때 밥이나 술 대신에 싸게 시간 때우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공짜 쿠폰이 생겨서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스타벅스에 간 이후에 끼케야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만 카페에 갔는데요. 직장인 대학원생이 되고 나서는 틈만 나면 카페에 가게 됐고 정말 다양한 카페의 와이파이를 축냈습니다. 원래 일요일은 낮 12시쯤에 슬금슬금 일어나서 탱자 2시까지 TV 보고 누워있다가 라면 하나 때리고 낮잠 자고 5시쯤 일어나서 런닝맨 복면가왕 보다가 10시쯤에 내일 회사 가기 싫다고 징징대면서 보내야 제맛이잖아요. 저도 입학 전에 매일 이렇게 살았는데 대학원 다니니까 이게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었습니다. 과제하고 아티클 읽고 논문 써야 되는데 집에 있으면 계속 누워있게 되니까 결국 억지로 몸을 일으켜서 카페로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토일 모두 뭔가를 하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 월요병이 사라지고 제 자아도 사라지는 느낌. 여담이지만 저는 인간의 몸이 누워있을 때 가장 편안하고 건강함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와식주의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창 때는 친구에게 전화가 왔을 때 뭐하냐는 질문의 고정 대답이 누워있어 였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석사 생활을 한 동안에는 늘 앉아야만 했습니다. 펜빨로 승부하는 30대 남자답게 저는 집에 있는 시간만큼은 편해야 한다는 생각이 커서 책상도 높낮이가 조절되는 책상에 의자도 허먼밀러, 듀얼 모니터에 캠까지 거의 개인 PC방 수준으로 방을 세팅해놨는데요. 그래서 더욱 나가기 싫은 것도 있었지만 집에 있으면 늘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카페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카페 말고 도서관이라는 선택지도 있었지만 도서관은 너무 조용해서 책 넘기는 소리, 물 마시는 소리 같이 짜잘한 소리들도 다 신경 쓰이다 보니까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도 일요일인데 최소한의 마음의 여유를 갖고 정신건강을 해치지 않기 위해 어느 정도 백색 소음이 있고 좀 오픈된 공간인 카페로 가게 됐습니다. 솔직히 나가기 싫은 날이 정말 많았는데 그냥 나가서 커피 마시고 온다는 마음으로 나가자, 카페 가서 폰게임하면서 놀자 이런 마음으로 나가면서 와식생활에서 좌식생활로 습관을 바꾸기 위해 최면을 걸기도 하고 나름대로 재미를 느끼기 위해 한 곳만 가기보다 스벅, 투썸, 메가, 파스쿠치 등등 각기 다른 프랜차이즈를 가보기도 하고 정말 하기 싫은 날은 호수가 보이는 카페, 교회의 조용한 카페, 노을 지는 카페처럼 특별한 공간에 가면서 단 1분만이라도 자료를 본다를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카페에 가서 그냥 노트북을 펴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 날도 있었고 최악의 집중력이라 그냥 집에서 쉬었다가 했으면 오히려 능률을 팍 올릴 수 있었던 날들도 많았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더럽게 효율성 없게 공부하냐, 쌍팔년도냐?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저는 헤겔의 변증법을 믿는 편입니다. 헤겔의 변증법은 양질 전환의 법칙 중 하나인데 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양적인 축적이 필요하다라는 이론입니다. 이 이야기는 1시간만 공부해도 10시간의 효율을 내는 공부 효율성의 변화라는 질적 변화라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
이라는 양적 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대 출신이나 경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그런 공부 효율성의 질적 변화를 내기 위해서 무조건적인 공부 시간 투입이라는 양적인 축적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서는 앉아있기 연습이라는 시간 투입 역시 필요했습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무엇이든 고퀄의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특히 초반에는 시간을 들이부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효율성 없이 괜히 앉아만 있는 거는 의미 없다라는 말이 틀리진 않지만, 효율성을 내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양적인 시간의 투입이 반드시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업무, 운동처럼 어떤 분야에서 본인이 잘하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것을 느낄 때는 그만큼의 시간적 투입을 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이 효율성이라는 게 요행으로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하는 단계를 싹 다 건너뛰고 결과만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이 요행은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순살 아파트처럼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행과 효율성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구별하는 것 역시 개인이 가져가야 하는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담이 조금 길었는데, 나는 누워있을 시간에 씻고 양치하고 선크림까지 바르고 여기까지 왔는데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스스로 자극하며 앉아있는 연습을 한 덕에 폰게임하는 시간보다 집중하는 시간이 조금씩 높아지며 어느 정도 질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원생 논문의 특징답게 쉬운 말도 조금 어렵게 한 것 같기는 하네요. 학기가 거듭될수록 적립되는 카페 쿠폰 수가 늘어나고 체류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진상 카공족이 되지 않기 위해 저는 서너 시간 정도 머무르고 나면 밥 먹고 다른 카페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하루에 카페를 2탕, 3탕씩 뛰기도 했고, 그러고 난 다음 날에는 카페인 과다 섭취로 수분이 쪽 빠져서 얼굴이 막 오이지가 마지막으로 방학에는 정말 행복합니다. 대학생 때 방학과 다른 점이 있다면 직장인이라 출근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어쩌다 야근을 해도 대충 10시 정도에는 퇴근을 하니까 그날은 그냥 하루 수업 들었다 생각하면 되고, 과제도 없으니 정시 퇴근한 날은 진짜 마냥 휴가 낸 것처럼 쉬는 것 같았습니다. 다만 몸에 익은 노예 근성 때문에 나 왜 이렇게 시간이 남지?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저절로 떠올랐는데요. 그래도 꿋꿋이 신생아처럼 최대한 누워있으려고 했습니다. 대학원 안 오면 평생 방학이니 오지 마세요. 오늘은 이렇게 직장인 대학원생의 일주일에 대해 가감없이 풀어봤습니다. 공대생이 학교 생활 힘들어 라는 말이 뻥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거보다 최소 몇 배는 더 미친듯이 죽어나게 빡세서 학교 생활 같아라고 표현해야 맞는데, 공대생이라 표현이 딸려서 그거밖에 표현을 못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대 출신인데 학부 시절이랑 비교해보면 대학원 다닐 때가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학부 때는 본업이 학생이니까 그냥 수업 듣고 과제하고 시험 보는 게 전부인데, 직장인 대학원생은 본업이 따로 있잖아요. 야근, 주말 근무, 출장 이런 변수가 너무 많아서 이 엄청난 스케줄을 소화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으니 일단 20대처럼 몸이 버티질 못합니다. 커피를 들이부어도 카페인으로 각성되는 느낌보다는 그냥 심리적으로 커피 마셨으니 안 마시는 것보단 덜 졸리겠지, 이런 느낌만 좀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컨디션이 떨어질 때마다 나타난 증상이 입 안이 허는 것인데, 그때마다 죽음의 명약 알보치를 거의 들이부었는데도 심할 때는 거의 한 달간 입병이 낫지 않아서 양치할 때마다 진동 칫솔을 사용하지 못하고 작은 칫솔로 살살 양치를 했었습니다. 직장인 대학원을 고민하는 분이라면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저도 대학생 때는 한 학기에 21학점씩 들으면서 인천에서 서울까지 통학하면서 엄청 힘들게 다녔는데도 그땐 버틸만 했는데, 그때랑 지금의 몸뚱이는 차원이 다릅니다. 직장생활 짬밥으로 소프트웨어는 윈도우 11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지만 그 윈도우 11을 돌려야 하는 하드웨어가 486 컴퓨터인 그런 느낌입니다. 정말 재미로 아니면 간지 때문에 직장인 대학원생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고민을 좀 해보심을 추천드립니다. 그냥 오지 말라면 좀 오지 마. 물론 단점이 좀 크게 작용하기는 하지만 분명히 장점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무책임한 말이면서 동시에 뭔가 잘난 척하려고 하는 말 같지 않나요? 아니 빡세서 미칠 판인데 뭘 즐깁니까? 직장인 대학원생은 즐길 수는 없습니다. 아니면 즐길 수 있는데 저만 못 즐기는 걸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태원 클럽에서 잘생긴 친구들만 즐기고 저만 못 즐기는 것처럼. 현타 와서 급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 삽질러였습니다.